오늘은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내용보다는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어떤 것들이 현직에서 필요했었는지 소개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고 준비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복지관에서는 기본적인 행정 업무 능력을 판단하게 되어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행정 업무도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행정 업무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요. 관련 자격증으론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자격증이 있다면 취업에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복지시설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능력을 봅니다. 이용자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마다 주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 아동복지시설에선 아이들을 위한 단체체육대회라든지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 효율적으로 기획하는 능력이 필요하답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어떤 시설인지에 따라 주관하게 되는 프로그램도 다르고 개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면접 볼 때 가출 청소년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복지사의 능력을 체크하는 질문을 할 수 있으니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복지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복지시설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 세무회계 행정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게 돼요. 물론 사람을 뽑을 때 세무회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뽑긴 하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센터에서는 한 복지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요. 관련 자격증으론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있으시면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회계 행정을 하실 분들은 지원하는 족족 뽑으니까 공부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능력도 요즘은 어느 정도 보는데요. 복지 분야도 하나의 사업이다 보니 경영, 마케팅 능력도 요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복지 프로그램이나 복지 사업을 알리는 데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어떤 복지관에서는 경영학, 마케팅 출신 지원자들을 뽑기도 해요. 규모가 큰 복지관일수록 경영 마인드, 마케팅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으니 사회복지사로 경쟁력을 갖추신다면 마케팅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적이기도 한데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뽑는 분들이에요. 승용차는 기본이고 승합차 운전 능력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답니다. 복지 분야는 어디든지 공통적으로 운전을 하실 일이 정말 많아요. 복지센터 이용자들을 위해 운송수단 역할을 하고 방문 상담을 위해 출장을 나가기도 한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은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 운전을 많이 요구를 해요.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거든요. 저희 복지관에서도 남자분들이 운전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여자 복지사분들이 스타렉스, 덤프트럭 이런 차종들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앞에서는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업무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소개해봤다면 다음은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능력들입니다. 첫 번째는 상담 능력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는 상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랴포 형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복지 대상자들을 초기에 상담할 때 대상자가 편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친밀감 형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상담 능력을 얼마나 랴포 형성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생각해요. 초기 상담도 중요하고 이후 사례 관리를 할 때도 이 상담 능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심리상담 능력까지 있다면 업무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행정일을 제외하면 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많거든요.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을 상대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업무 조건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이런 인간관계 능력도 필요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에서 가장 기본되는 베이스, 소통이죠.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듣고 제대로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업무적으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도 소통이 잘 되어야만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도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멘탈 관리예요. 사회복지사에게 멘탈 관리는 정말 중요한데 복지관에 모든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간혹 번아웃이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하는 곳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복지사들의 번아웃 문제는 오래전부터 늘 있었거든요. 특히 스트레스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복지사로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시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본인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복지관에서도 그만큼 멘탈 관리 능력,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복지사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들을 정서적으로 케어하는 능력도 정말 중요해요. 복지 대상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정서적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리상담 기술이 있으시다면 이런 정서 케어 능력도 함께 기르실 수 있는데, 가볍게 인사하기,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주기, 공감하는 태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사회복지사가 금전적이라든지 물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복지관에서는 이런 정서적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것 또한 복지사의 주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중재하는 능력,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일했던 복지관이 아동복지 쪽이라서 아이들끼리 싸우던 일이 종종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거라고 그냥 누구의 잘못이다, 잘잘못을 따지거나 서로 억지로 화해를 시키는 게 아닌, 상황을 잘 듣고 판단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등을 중재해야 된답니다. 복지사로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서로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이를 화해시키는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상황 대처 능력도 중요한데, 복지 분야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를 상대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있던 복지관에선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이때 절대 당황하면 안 되었고,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처치를 해야 했었어요. 이렇게 복지사 일을 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거고, 이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서 케어에 관련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청은 사회복지사에게 정말 필수입니다. 대상자들에게 맞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경청을 잘 해야지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 그만큼 라포 형성도 되는 거기 때문에 복지사는 이 경청만 잘 해주셔도 업무의 반 이상은 성공하셨다고 봅니다. 심리상담 쪽에서 공감 능력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람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을 했었을 때 어떤 게 중요했는지를 조금 소개를 해봤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은 필수이고, 취업 시에 내가 어떤 복지관을 목표로 취업을 알아보시는지 따라 요구되는 것들도 달라지니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